못 갈 것 같아요. 배가 아파요. 배 아파서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배 아프다고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했던 아이 때문에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즈스피치 마루지 이지은 대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학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아이가 새학기 증후군인지 엄마가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드렸어요. 그 방송을 보시고 10번 문항에 해당되는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 주시고 상담을 하셨거든요. 혹시 10번 기억나시나요? 10번 문항은 학교에서 급식을 거부하고 집에 와서야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문항이었어요. 우리 아이도 급식 시간에 마스크 벗는 것 때문에 마스크 벗기를 거부하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집에 와서야 허겁지겁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부모님 말씀이었는데요. 말만 들어도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 눈앞에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마스크 함부증과 새학기 증후군이 한꺼번에 겹쳐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학기 증후군의 유형별 증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먼저 새학기 증후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불안 유형, 두 번째는 신체화 증후군 유형입니다. 분리불안 유형은 엄마와 떨어져 있거나 중양육자와 학교 갈 동안 오랜 시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유형입니다. 주로 1학년에 입학한 새로운 친구들이 이런 유형을 많이 보이는데요.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불안한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엄마가 뭐 잠깐 양말을 찾으러 간 사이에도 엄마를 막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엄마 어디가?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엄마 뭐 할 거야? 등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한 질문을 늘어놓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리불안 유형의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처방전, 첫 번째,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유형의 아이에게는 아이가 학교를 간 동안 엄마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는지를 좀 친절하게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아올 때쯤에는 정해진 장소 있잖아요. 아이와 약속했던 집이라든지 뭐 운동장 앞이라든지 교문 앞이라든지 그런 약속된 장소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불안감이 좀 사라질 때까지 어느 정도는 일정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1학년일 경우에는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꼭 하셔서 아이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예민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혼자 성공하는 경험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이일수록 불안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럴 때 혼자 무언가를 시도하고 경험을 해본다면 이 아이의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하지 않게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음식을 주문하거나 간단한 심부름, 간단한 시장보기 등을 우리 아이에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집에서 간단히 시킬 수 있는 거는 설거지 도와주는 거, 동생 돌보기 이런 거 되게 많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본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는 그 지점에 도달해서는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혼자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키즈스피치 마루지 학원에서는 이렇게 조금 새학기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자신감 훈련으로 그 극복 방법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고 그거를 구체화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나의 전신상을 그려서 내 몸이 잘하는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고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스피치 수업이 있으면 그 스피치 수업의 규칙을 우리 아이가 직접 만들어보고 그 규칙대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관계 안에서의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내가 뭔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나 혼자 뭔가를 해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효능감도 느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스피치 학원에서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꼭 상담 진행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유형은 신체와 증후군 유형입니다. 왠지 배가 아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실제로는 건강 상태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특징들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은 진짜로 배에 탈이 나서 문제가 있어서 정말 소화가 안 돼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 머리가 아프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험한 거는 이런 불안증이 좀 심해지다 보면 실제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얼굴 표정, 얼굴 근육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근육 마비 현상이 온다면 어머님이 조금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가까운 소아정신과에 방문하셔서 체계적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처방전, 첫 번째, 신체를 이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를 편안한 상태로 눕히거나 기대게 해서 등을 쓰다듬어주고 몸을 일단은 이완을 시켜서 긴장 상태를 좀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걱정거리를 풀어주기도 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의 어린 시절, 아빠의 어린 시절 내가 얼마나 어렵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나도 학교 가는 게 어려웠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 말하기로 우리 아이의 긴장을 낮추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는 지금 학교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친구들이 너와 함께 놀고 싶대, 이야기하고 싶대 하면서 우리 아이의 기대감을 또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생님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에 대한 호감을 올려주는 것도 아이에게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즐겁고 신나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급하게 책가방 챙기고 빨리빨리 밥 먹고 막 학교 빨리 가야 돼. 이런 급한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틈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가기 전 엄마랑 이런 운동을 해보세요. 양말 보물찾기. 엄마가 양말 숨겨놓고 찾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숨겨놓고 찾는 거예요? 아니면 신발 고르는 패션쇼? 아니면 책을 가져가고 싶다면 어떤 동화책을 읽을지에 대한 책에 관련된 쇼핑 등등 우리 아이와 재밌는 어떤 이벤트를 아침마다 만들어서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게 하는 것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어젯밤에 들어올 때, 어제 저녁 때 집에 들어올 때 잠깐 놔두었던 내 막대기가 그 자리에 있는지, 내 돌멩이가 거기에 있는지, 고양이 밥이 그대로 있는지, 솔방울이 땅에 묻혀져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확인하고 학교 가는 길에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즐거움, 쏠쏠한 즐거움이 있다 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아이를 학교 가는 길로 유도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유형에 대해서 증상도 알아보고요, 또 해결책도 살펴봤는데요.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커다란 벽이 될 수도 있는 새학기 증후군,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겁니다. 이때 엄마 아빠가 모르면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큰 산으로 다가오고요, 엄마 아빠가 알면 아이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아주 얕은 고개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학기 증후군 3편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3편에서는 어떤 아이가 새학기 증후군을 좀 더 크게 겪을 수 있는지 그 위험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즈스피치 마루지 이지은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